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김경민의 경영 벙커. 2023년 7월 오늘 며칠이죠? 아무튼 7월 첫째 주, 7월 3일이네요. 7월 첫째 주 월요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그래서 5번의 강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잘하고 싶은 경영자들을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매일 아침 김경민의 경영 벙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경영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월간 MBA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MBA 단과반 하나 수강한다, 이런 컨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우리 모닝 챌린지 OKR 성과관리 시스템 같이 했었고요. 6월에는 우리 회사 조직 문화 세우기, 이거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월, 저희가 뭐 1월 달부터 달려왔는데 5월과 6월만 이야기를 하고요. 7월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이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출석하셨으니까 스티커 여러분이 붙이셨다 생각하시고 우리 그 SNS에 소감 남기고 우리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선물 보내드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리 들어오셔서 인사 나누셨는데요. 김은섭 경영자님, 7월 모닝 챌린지와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로 권용대 경영자님,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주셨고요. 유튜브에도 저희가 이 영상 오픈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의 회원분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지만 또 영상의 안정성, 그리고 영상 자체는 좀 누구나 보시라고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자료는 유튜브가 공유가 안 되죠. 그래서 자료는 가인즈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아침에 수강하실 때에 오른손에 볼펜, 왼손에 파일 이렇게 놓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는 한 달에 구독료가 19,000원이기 때문에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가인즈 캠퍼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5일 동안 진행하는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이거는 사실 번아웃이란 이야기,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이 개념들을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이미 구성원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 컨셉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1장. 오늘은 회복 탄력성과 그립, 그리고 이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직무 만족도와 리더십, 이 이야기 내일 화요일에 2강 때 하겠고요. 3강 때 팀워크와 팀빌딩, 물론 강점 이야기, 팀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강점 이야기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번아웃에 강한 멘탈 만들기, 구성원들을 어떻게 채용, 승진, 보상, 포상하는 그런 구조에서, 경영의 구조에서 멘탈에 강한, 번아웃에 강한 멘탈이 될 거냐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경영자 스스로의 번아웃을 관리하라, 이야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60분 동안 진행했는데, 오늘 강의는 가능한 40분 정도로 끝내고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질문을 하시거나 후반부에 저랑 인터랙션 하는 것으로 나머지 한 10분 정도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남겨드리고 다시 보기 하시는 것은 본 강의 중심으로 남겨드리고, 질의응답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답하는 인터랙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서로를 위한 격려 멘트를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멋진 댓글이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제가 책 한 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유튜브 댓글, 가인즈 캠퍼스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 멘트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보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화면, 가인즈 캠퍼스 들어오시면 첫 번째 화면이죠. 번아웃도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터리 앞뒤쪽 하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셨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회복 탄력성, 그립, 그리고 직무 만족도, 팀빌딩, 번아웃, 경영자 스스로의 번아웃, 이런 개념들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최근에 갤럽의 조사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quiet quitt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뭐 조용한 퇴사, 조용한 퇴직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quiet firing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해고라는 단어이죠.
조용한 퇴직이 실제 퇴직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지만 심리적 퇴사 상태,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땡 치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은 그것을 뭐라고 하기에 앞서서 경영자가 먼저 직원들에 대해서 조용한 해고를 한 것과 같은 상태가 있다. 갤럽 조사고요. 세 가지의 실수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일의 진행 과정과 피드백을 제대로 하지 않는 조용한 해고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고 직원이라고 보지만 실제로는 성과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성장과 개발에 투자하지 해주지 않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직원이 성장하고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멈춰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관심과 인정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쉬운 영어니까 금방 보실 것 같고요. 작은 글씨로 몇 퍼센트의 관리자들이 지난 6개월 이내에 피드백을 잘 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직원들이 먼저 최소 수준의 직장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신다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친구들은 왜 저래? 라고 하기에 앞서서 그에 먼저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quiet firing 한 것과 같은, 조용한 해고를 한 것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먼저 등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글로벌 기업들, 탁월한 기업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케어링과 멘탈 헬스를 제공하는 것, 바꿔서 말하면 조용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을 돕고 지원해주고, 바꿔서 말하면 콰이어트 퀴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소통을 하는 조직인 거죠. 그런 조직이 69%가 이직 의도를 낮춰주고 71%가 번아웃을 덜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상태에 접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라는 주제를 MBA 주제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첫째 날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높은 조직 만들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번아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왜 번아웃의 시대를 살게 되었는가? 번아웃, 타서 없어진다, 이런 개념인데, 장기간의 극심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느낌과 정서적,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가 결합한 동기, 흥미, 의욕의 지속적 상실 상태다. 이런 어떤 학문적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자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번아웃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 개념이 심리적 개념입니다. 개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뭔가 고생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면 어려워져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요. 정신적으로 탈진 상태가 결합한 동기다. 이런 개념입니다. 민병준 대표님, 도미닉 대표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도미닉 대표님이 6월부터 한 달째 아침마다 듣고 있습니다. 양질의 강의 너무 좋아요. 이제는 아침 루틴이 되었네요. 고맙습니다. 민병주 대표님도 남겨주셨는데, 조금 더 새로운 이름인 도미닉 대표님에게 선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오픈 카톡방 공지글에 김사랑 연구원 핸드폰 나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책, 이렇게 경영 필독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번아웃의 시대 다시 돌아와서 직장에서 번아웃을 느끼는 직원 비율을 보니까 항상 느낀다가 23%나 되고요. 때때로 번아웃을 느낀다가 두 개 합하면 70%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 번아웃 증후군 겪어. 잡코리아 이야기이고요. 사람인 조사 같이 왔습니다. 미국 갤럽 조사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한국 현재 경쟁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번아웃 심각군으로 분류된 직장인의 비율을 보더라도 남성이 28.1%, 여성이 61.8%,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가장 높고요. 20대, 40대에도 비슷한 비율로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봉 3천만 원 미만 군에서 70.8%이고요. 4천만 원까지가 61.3% 정도 나옵니다. 동시에 고위 관리직이 11%이지만 팀1 레벨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번아웃과 관련돼서 구직자 10명 중에 8명은 학습된 무기력을 느낀다. 학습된 무기력, 이 개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구직을 하는 단계에서 이미 학습된 무기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축 이런 단어들 일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만 회사 가축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 되면 마치 가축이 된 것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냥 멍하게 살아간다 이런 개념들이 자주 섞인 개념 아닙니까? 이미 입사할 당시에 취업 의지가 거의 사라지는 상태에서 입사를 하게 되고 그 상태가 조직 내에 들어와서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파블로프의 실험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개, 뭐 강아지, 뭐 코끼리, 뭐 생쥐, 비둘기 이런 실험이 나오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안 된 상태를 버틴다는 거죠. 이 파블로프의 실험에 있어서는 바닥에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죠. 근데 뭔가 자기가 조치를 해도 전기 충격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기 충격 자체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실험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이고 비교적 지금 살아있죠. 마틴 셀리그번 긍정심리학의 대가인데 이 사람도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학습된 무기력인 개념을 제시를 한 겁니다. 직원들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정서적 혼란을 유발시켜서 조직 전체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야 그러지 말어. 뭐 이렇게까지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번아웃 방역을 위한 전방위적 접근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 요구와 직무 자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직무의 어떤 높이죠. 이게 양쪽 다 높았을 때는 고몰입 집단이 되지만 직무의 요구는 높은데 직무의 자원이 낮다. 그러면은 고긴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의 능력은 굉장히 낮고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해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도전하자, 혁신하자, 뭔가 달려가보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나 안 할래요 상태가 아니라 번아웃 상태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직무 요구는 번아웃의 원인 측면에서, 직무 자원 측면은 번아웃의 예방 측면에서, 그리고 처방 차원에서 주의해야 될 영역들을 제안하고 있어요. 번아웃의 원인과 예방 및 처방을 고민함에 있어서 개인, 리더, 조직 측면에서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직무 요구를 높지 않고 낮게 낮추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긴장 집단이 되거나 저몰입 집단이 돼요. 뭐 굳이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직의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우상향 곡선으로 성장 곡선을 가야 되잖아요. 성장 곡선을 가야 되는데 직무 요구 수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비즈니스 환경이 지금 우리는 그 정도까지 도전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만 달려가다 보면 고긴장, 즉 번아웃 상태가 높아지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직무 자원, 스스로의 번아웃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개인의 능력을 키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자료를 한 장만 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쪽에 되면 이 번아웃의 상태가 이 빙산이잖아요. 빙산의 배경이 되는 지점과 겉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지점은 이른바 효율을 지상주의 이렇게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있죠. 두 번째는 완벽주의가 있죠. 하나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보다 완벽한 상태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압박이 있습니다. 압박이죠. 스트레스인 거죠. 부적절한 목표 설정, 과도한 업무의 어떤 세팅, 그 다음에 역할의 어떤 과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경이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번아웃의 현상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냉소주의입니다. 해도 안 되네 이게. 이게 바닥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내가 팔딱팔딱 뛰었지만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비효능감이에요. 새롭게 뭐 하자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조직 문화 만들자, 컬처북 만들자, OKR 진행하자. 아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월요일이면 출근했다가 금요일이면 퇴근하고 나의 원래의 에너지는 주말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직 차원에서는 번아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팀원,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상사, 업무를 잘 모르는 상사, 혹은 능력이 떨어지는 상사, 권위적인 상사,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바뀌는 상사, 이런 게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사의 유형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번아웃 주공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제1번은 뭐냐면 직원 상호 간의 노력을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급여가 있고요. 자기 개발의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정부의 관리 감독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번아웃에 관련된 배경적인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안적인 측면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GWP 운동입니다. 일종의 운동이에요. Great Workplace라는 개념이고, 이 개념이 등장한 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직장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각 조직에서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이른바 산업화의 시대, 테일러리즘을 지나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속의 역할을 하는 개념에서 그 사람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이 직장을 통해서 일하기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그가 정말 그가 주체가 되는 어떤 혁신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이에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되는 것이 결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꾸준한 수익을 올리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결국 생산성도 높고 수익률도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일하기 좋은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5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 공정성, 세 번째 일하는 재미, fun이고요. 네 번째 자부심, 마지막 5번째 존중이에요. 자, 이거 솔직히 사랑하는 언더백 기업 경영자 여러분, 이거 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있고 규모가 작을 때는 필요 없는 영역입니까? 아니면 비즈니스 경쟁력이 높으면 이게 있고 비즈니스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이게 뭐 존재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조직이 작을 때 더 중요하고 민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GWP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책 한 권만 소개했습니다만, 여러 책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GWP를 이제 경영 지수화 시켰고요. GWP 뭐 측정도 있고 상도 주고 뭐 이런 운동들이 한참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해졌습니다만, 개념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죠.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열려 있고 언제든지 가능해요. 지속적으로 비전을 추구하고 정도 경영을 해요. 점수는 뭐냐? 상사 경영자에게 믿음이 가는가예요. 구성원들이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을 볼 때 믿음이 가는가? 1, 2, 3, 4, 5 몇 점 줄까? 이런 게 이제 GWP 지수입니다. 존중, 전문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의사결정에 구성원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상사와 경영자는 구성원을 존중하는가? 질문이에요. 세 번째, 공정성입니다. 보상 등에 있어서 균형 잡힌 처우가 있고 채용 승진, 승격에서 공명정대해요. 상사와 경영자는 구성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가? 네 번째, 자부심입니다. 개인 업무 및 공헌에 대한 자부심, 팀 및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구성원은 업무 및 조직의 자부심을 가지는가? 측면입니다. 5번째, 재미입니다. 편안한 업무 환경과 공동체 의식입니다. 구성원은 동료들과 일하는 재미를 느끼는가? 이 5가지 요소를 GWP, Good Workplace의 요소로 바라봅니다. 이거 돈이 필요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그 컨셉, 기본적인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어떻게 시켜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기 좋은 직장의 3가지 특징을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드, 펀, 그리고 트러스트 이 3가지고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명, 비전, 핵심 가치, 자부심, 즐거움, 그리고 신뢰. 사명은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비전은 직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해주는 거고, 핵심 가치는 함께 일하는 동료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요. 그에게 자율성, 책임을 부여하고 no rules, 규칙이 없음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는 회사를 위해서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핵심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그 상호 간의 믿음. 회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도 회사가 이런 어떤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 거야 라는 믿음이죠. 근데 가인즈 경영에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가치 경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가치 경영. 고객 가치와 직원 가치와 사회 가치를 일치시켜서 회사에 출근하는 그 걸음이 보람 있고 공헌이 있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어떤 경영이 되게 하자. 이게 이제 가치 경영이죠. Good Workplace에서 이미 다른 차원에서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승전 가인지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직 번아웃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추는 가치 경영에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good workplace, 일하기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 자부심과 즐거움과 신뢰가 필요한데 그것은 가인지 경영의 이 첫 글자 가, 비전과 사명과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것, 여기에서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발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EAP라는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good workplace, GWP 말씀드렸습니다. 이 컨셉을 좀 머리에 넣으시고요. 두 번째 EAP예요. Employee Assistance Program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어떤 컨셉인지 금방 오실 거예요. 자, 이미지를 고용노동부를 가져왔습니다만 우리 회사에 오은영 박사님은 없어도 EAP 프로그램은 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로자들이 직무 만족이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문제들을 근로자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데 약간 좁은 의미의 EAP를 이야기한 거고요. 고용노동부 관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관점에서 이야기한 건데 EAP는 원래 어떤 단어이냐면 구성원들이 조직 내에 들어와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산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트 프로그램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소기업 직원 퇴사 이유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가지이죠. 1번 업무 스트레스, 2번 대인관계, 3번 워라밸, 4번 가족 문제.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근로복지net 사이트를 보면 근로자, 관리자, 그리고 조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라 우리나라 법도 있습니다. 주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업무 만족감, 가족 스트레스 감소하고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근로자 차원이에요. 그런데 조직 차원에서 EAP는 애사심의 증가, 애사심 이런 단어 이렇게 정부 자료를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미 애사심 이런 단어는 조금 옛날 단어죠. 이직률의 감소, 산업 재해 감소, 불량품의 감소, 생산성의 증가, 기업 이미지의 향상 이런 개념들이 작동돼서 EAP라는 컨셉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EAP 도입 현황을 보면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일단은 좀 대기업에서 먼저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연구한 대기업 쪽에서 먼저 활용을 합니다. 이 삼성그룹이나 뭐 이렇게 IBM까지 제가 S그룹에 갔을 때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원이나 뭐 동탄이니 용인이니 뭐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거기 가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교육동이라고 있죠. 교육동. 거기는 이제 미팅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근데 가보면 가장 이렇게 좀 1층에 좀 좋은 공간에 뭐가 있냐면 마음 뭐 상담센터, 마음 치료센터, 뭐 마음 상담소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던데 거기에 이렇게 방이 있어요. 아주 예뻐요. 예쁘게 돼 있고 카페처럼 생겨서 누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배너가 앞에 X 배너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들어오세요. 뭐 이런 멘트들. 그 다음에 대화할 사람이 여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쓱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쓱 봤는데 안에 이제 상담사 선생님이 안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어떤 작은 비용이죠, 일종의. 이런 작은 비용을 사용해 주는 것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퇴직을 예방하게 만들어주고 좀 이상하게 다른 데로 가서 막 뭐 돌출된 그런 행동을 예방해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대기업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EAP는 또 뭐랑도 연관이 있냐면 ESG 관점에서 Environment, Social 그리고 Governance인 거잖아요. 그래서 ESG 관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도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경 매거진에서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한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ESG 등급을 받은 걸 보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EAP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실어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설명은 작은 글씨 정도는 생략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파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 중에서 보완적으로 좀 보시라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의 하모니아라는 상담 코칭 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방문하게 하고요. 2005년에 무려 이때 시작을 했고요. 연간 약 600여 명의 구성원들이 방문을 했고요. 상담 횟수가 2,000회 이상이 되고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늘어났죠. 삼성화재의 애니핏 프로가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디지털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만성질환, 체중 비만, 마음 건강 이런 것들을 멘탈 케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LG화학 사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더 좋은 마음 그린, 그래서 언제든 상담 가이란 모바일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요. 그리고 비대면을 선호하는 MZ세대를 위해서 텍스트 테라피 운영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요. 자비스 앤빌런즈의 경우는요, 세무회계 스타트업인데 6월 정도가 되면 전사 워케이션을 떠난다고 그래요. 전 직원이 3주간 원하는 휴양지로 이동을 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도 얻는다고 그래요. 이게 스타트업들도 이제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이 멘탈 케어 서비스가 점점점 산업이 증가를 하죠. 글로벌 멘탈 케어 스타트업들을 위한 투자 규모를 보더라도 2021년 것만 보더라도 55억 달러를 했어요. 정신건강 문제로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물어봤더니 Z세대, G세대가 81%나 됩니다. 베이비 부모와 X세대, 저와 여러분들 50대 이상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만 전체 관점에서 보면 50%가 이렇게 정신 문제 때문에 퇴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저보다 한 세대 윗세대, 60년대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뭐가 힘들다고 지금 뭐 호들갑이냐 뭐 이렇거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10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요즘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종로 뒷골목에서 할 이야기는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노동 강도를 따져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안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GWP의 개념, 그리고 EAP의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는 뭐냐면, 그들은 이미 그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라는 겁니다. 자, 회복 탄력성과 그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하면 이제 뭐 김경민 대표가 역시 경영자를 위한 이야기니까 이제 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나오려나 보다.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개인 차원에서의 자기개발 관점에서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조직의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그릿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어떤 개념입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다양한 고난과 시련, 실패 속에서도 이를 도약 발판 삼아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다른 말로 적응 유연성이라는 개념이고, 이 김주환 작가가 리질리언스 개념을 이제 책으로 펴줬습니다. 이런 개념은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성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인데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와 상관관계를 높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프 하나만 보면 BCG에서 분석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조직이 충격이 오죠. 그러면 총 주주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어떤 이벤트가 와요. 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뭐 남양유업이 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옥시 뱅킷 레인저스 무슨 사건 터졌습니다. 그 다음 폭스바겐 뭐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대한항공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쭉 내려가죠. 주당 수익률이 내려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업계 평균으로 돌아옵니다. 일반적으로 주주 가치가 주당 수익률이라든가 뭐 주가, 주식시장의 주가라고 해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충격을 받고 올라오는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들, 조직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내려갈 때도 더 적은 영향을 받고 회복 속도도 더 빨리 되더라. 그리고 회복하는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에 주당 수익률이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더라. 그것이 회복 탄력성이 기업이 가진 가치다라는 겁니다. 3단계 위기 대응 상황에서 드러나는 회복 탄력성의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구성원들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감과 직결되는데 직무 동기, 직무 몰입, 그리고
조직의 구성원들로서의 행동도 바로 회복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경영자가 어떻게 대응해 주느냐, 경영자와 조직이 가진 회복 탄력성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동기, 몰입,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반대도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면 조직도 그렇게 된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릿의 개념. 당신에게 그릿이 있는가? 뭐 이런 거이죠.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힘인데, 그릿이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 즉 열정적 끈기다. 어려움과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목표를 달성해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유지해 가는 것. 어떤 사람들이 그릿이 높아요?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수학 문제 풀면 엄마가 피자를 사주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수학 문제 자체가 즐거웠던 아이들이 시험 이후에도 틀린 문제를 붙잡고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예, 오답 노트를 적어가지고 이거 내가 꼭 풀어버릴 거야 한 친구들. 과학시험을 잘 보면 내가 좋은 대학 가니까 과학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아빠가 사오신 라디오를 분해해 본 애들, 그런 애들이 대학을 가서도 과학에 대한 관심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릿이라고 하는 개념, 이 개념은 그릿이라는 책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웃라이어나 다른 1만 시간의 법칙이나 이런 책에서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릿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이 그릿이 뭐예요? 이렇게 소가 싸울 때 횡성소, 우리나라 소싸움 하는 데가 어딘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소싸움 하는데 보면 이렇게 소가 씩씩거리죠. 칵칵 하면서 막 콧김이 나오는데 한겨울이니까 막 이렇게 뿌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을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릿이라고 그러죠. 그릿이 우울증과 그릿을 가진 사람이 우울증 예방 효과와 확인을 봤더니 그릿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스트레스 경험이 낮고 통제감을 높게 인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울 증상도 적었다고 그래요. 반대로 또 우리나라 연구에 있어서도 그릿 8문항의 척도를 검사해 보니까 그릿 결과값이 높을수록 끈기 혹은 열정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그래요. 2020년에서 2022년 강북 삼성병원 조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릿을 측정해 볼 때 이 지표는 조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릿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꼭 이제 면접 때 쓰시더라고요. 이런 거 들으면. 근데 면접 때 이렇게 쓰시면 이게 뭐가 정답인지 눈에 거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쓸 리가 없죠. 솔직하게 쓸 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우 그렇다가 1점인 항목도 있고 매우 그렇다가 5점인 항목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높아야 될 게 있고 낮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5번 항목 보시죠. 이거.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일에 계속 집중하기 힘들다. 요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요런 게 그릿 항목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대증적인 업무가 많은 일 있죠. 자, 요건 칠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겼어요. 자, 가로축이 시간의 축입니다. 가로축이 시간의 축이고 세로축이 목표예요. 목표인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관리할 때 어때요? 팽팽 돌아가죠. 팽팽 돌아갑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늘 할 일을 내일 할 일을 오늘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팍팍 치고 들어오니까요. 클라이언트가 뭐라 그러죠. 대기업에서 뭐라 그러죠. 고객 상황이 바뀌죠. 우린 또 애자일 조직이죠. OKR 하기 때문에 팽팽 돌아가죠. 그날 일들을 그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들은 이런 일들도 있죠. 팽팽 돌아가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뭐 요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한 3개월짜리 프로젝트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가요. 그런데 그릿이 높다는 것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한 1년짜리의 일도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당장 고객을 만나는 일도 있고, 어떤 일은 신제품 출시 전략을 계획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신사업을 준비하는 어떤 일도 있는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 피드백 고리가 1년짜리를 하고 있는 피드백 고리도 있고, 어떤 일은 3개월짜리도 있고, 어떤 일은 하루하루 팽팽 돌아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릿이 높은 조직은 그 조직 내에 지속적으로 이 과정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가진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은 3개월, 어떤 일은 아주 기민하게 대응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언더백 기업이고 작은 조직일수록 중장기적으로 경영자 머릿속에 있죠. 당연히 있죠. 이게 퍼스펙티브 있을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인 그림을 구성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이거를 제가 3층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경영자가 최소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는 1층과 2층과 3층의 커뮤니케이션을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막 휘둘리고 뭐 사고 대응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이게 연관성이 있는 일들이다 라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요, 이른바 대중적으로 눈앞에 있는 일을 쳐내는 거에만 매몰되어 버려요. 몰입과 매몰은 분명히 다른 단어인 거죠. 여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릿, 중장기적인 어떤 일관성, 그것을 경영자 여러분들이 구성원들과 반드시 해석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릿이 우리에게 주는 방향성입니다. 저도 잠깐 쉴 수 있도록 광고 잠깐 보시고 오시죠. 요즘 기업 경영 트렌드는 뭐지? 애자일? OKR? ESG?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경영 잘하고 싶다면 가인지 캠퍼스. 매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라이브 세미나와 컨퍼런스. 바로 적용이 가능한 무제한 경영 양식과 자료, 강의에서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한 번에. 경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 여러분이 보실 때 가인지 캠퍼스는 무엇을 향한 중장기적인 그릿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마 이렇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조직 문화와 성과 지속성의 상관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영 벙커 특강에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동시에 최근에 출간된 책 도둑맞은 집중력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하이의 시각에서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플로우, 어떤 집중의 상태에서 오더라. 사람의 행복은 욕구 대비 만족. 그렇죠. 내가 가진 어떤 욕구를 충분히 충족한 거, 그리고 그것이 만족된 상태. 이거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욕구를 기본적인 행복의 메커니즘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똑같죠. 똑같은 애들이에요. 욕구의 자식들이에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똑같아요. 그런데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에 있어서는 욕구 대비 만족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것 자체를 즐길 때에, 욕구 대비 만족이 아니라요, 그걸 즐길 수 있을 때 행복하게 되더라. 그랬을 때 칙센트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과제의 수준, 아까 잠깐 보셨던 그릿 이야기와 비슷한 컨셉이죠. 개인의 능력이 낮을 때에는, 개인의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과제의 수준을 올리고, 다시 능력이 올라가고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스키장에 갔을 때에 그 초보자는 옐로우나 레드로 가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도 올라가고 싶죠. 축구에서 이렇게 공을 찰 때 가까운 데서 딱 찼는데 들어갔어요. 계속 거기서 안 차죠. 자꾸 뒤로 와서 차죠. 골프에서 공을 퍼팅을 해서 넣었어요. 자꾸 거기서 안 하죠. 자꾸 뒤로 와서 쳐보게 되는 거죠. 야구를 칠 때도 더 세게 던져봐, 나 칠 수 있어. 자꾸 도전의 수준을 올리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과제의 도전성이 적절히 긴장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플로우 상태일 때 행복에 관련된 수많은 인간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서 그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와 가장 유사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풀어야 할 과제의 수준이 비슷하게 대등할 때,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당신의 직원들이 매일같이 일하러 오는가? 직원들이 출근하는 이유가 조직이 가진 즐거움, 의미, 성장과 같은 직접 동기이죠. 즐거움, 의미, 성장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시길 바라는데 직접 동기인 거죠. 그러면 그들은 최상의 성과, 다시 말하면 플로우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조직 문화가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그리고 타성과 같은 간접 동기들이죠. 직원들의 성과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직접 동기를 느낄 때에야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를 시작해요.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일하는 거냐? 일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의 요소가 되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거 하면 뭐 돈 못 받는다, 월급 떨어진다, 너 똑바로 해라. 이렇게 가게 되면 성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번아웃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애플 컴퓨터에서도 매주 금요일 오후에 맥주 파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이게 일의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잖아요. 간접 동기죠. 그래서 인센티브, 보다 많은 복지, 보다 많은 행사 이런 요소들 뭐 이렇게 좋은 회사다,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관리하라 그러면 일 자체가 아닌 뭔가 다른 요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즐거움의 요소를 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의 즐거움은 재능과 능력, 경험을 일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일 끝나고 회식하자. 아, 우리 즐거운 회사다. 이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일 자체가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는 오프스, 그 영어 단어에서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오프스,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의미성 이런 단어입니다. 오프스의 어원을 보면. 그래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의미가 있는 어떤 행동이죠. 레이버는 뭐예요? 임금을 얻기 위한 노동, 근로, 피동성이죠. 오프스가 이 주도 긍정성, 적극성이라면 레이버는 수동성, 피동성입니다. 그래서 오프스 세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의 1번은 좋은 동료예요. 페어플레이, 배우는 게 많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필요한 존재로 느끼고 인격체로 존중받고 팀의 일원이라고 느끼고 중요한 책임을 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좋은 환경이고 도전적인 일이고 또 승리하고 이길 때입니다. 요런 키워드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요런 단어들은 뭐 좀 우리 좀 안정되면 좀 하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저는 1인 회사부터 10,000명인 회사까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하루에도 아침에 10,000명인 회사 갔다가 저녁에 혼자 일하는 사람도 만나는 그런 날도 많아요. 그런데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 안정기는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안정기는 안 와요.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조직이 문제가 생기고요. 조직이 안정돼 있으면 유통에 문제가 생기고 그게 안정돼 있으면 마케팅의 문제, 수많은 조직의 병목들은 마치 그것이 생존을 위협할 것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드랩 박사는 덕골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직은 공동체나 개인이나 다 병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목은 전체의 생산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런데 그 병목은 하나를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가 새로운 병목이 된다. 그게 문제가 요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다른 게 생산성의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우리 회사는 좀 안정화되면 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와요, 그게. 그 상태를 즐겨야 됩니다. 늘 이렇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부터 안정화되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의 DNA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펀 경영의 사례라든지 여러분 좀 보셨을 거예요. 버진 그룹이 있죠. 지금은 이제 우주여행을 최초로 상용화 시켰잖아요. 한 6억? 3억에서 6억 정도 내면 우주여행 개인 여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 뭐 리차드 브랜슨 너무나도 뭐 멋진 할아버지죠. 사례라든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자료를 통해서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시스템이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의 성장의 도구가 되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부여해 주는 것. 특별히 지식 근로자들은
육체 근로자가 아니라 지식 근로자들은 외적인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업무 자체의 가치, 그리고 기업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또 사명감과 자발성, 이런 것들은 일에 흥미를 갖고 창조적 업무에 일하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에 사명감과 자발성이 핵심적인 인프라가,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의 8대 요소는요, 가인지 캠퍼스에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시면 구체적인 문화, 격려, 포상, 교육, 명예, 승진, 보상, 벌 혹은 징계, 이런 요소들을 구체적인 방법론을 실어 놓았습니다. 클래스로 발행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뭐 포상뱅크 300이라든가 격려 멘트 50이라든가 뭐 20개 기업의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보상 프로그램 설계하기, 성과급 설계하기, 승진 구조 설계하기, 명예로운 승진식, 명예로운 사내 행사하기, 이런 요소들을 가인지 캠퍼스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클래스로 다 발행해 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게 조직이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포상의 종류라든가 다양한 포상 프로그램들,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런 어떤 재미 요소들 여러분들이 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안내해 드리잖아요. 동급 최강을 사세요. 포장을 좀 멋있게 하세요. 경식과 축하를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다 조직 몰입, 조직에 몰입하고 직무 만족도를 올리고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활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칠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오늘 첫날인데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GWP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셨어요? Good Workplace,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되는 거. EAP, Employee Assistant Program,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돕는 프로그램. 회복 탄력성, 어떤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 그릿, 목표의 달성 여부를 떠나서 그 일 자체에 집중하고 오랫동안 지속하는 힘. 조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시스템, 즐거움의 요소로 관리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모든 활동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조직의 경쟁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일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자고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결과로 오는 것이고, 모인 이유는 고객 가치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미션이 있어요. 일하려고 모였습니다. 그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기계화되어지고 결국은 번아웃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주도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목적과 결과가 통합되어지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번아웃은 개인, 리더 및 조직 측면에서 전방위적이고도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가진 직원은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서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또는 직접 동기를 가지면서 즐거움, 의미, 성장, 즐거움, 보람, 성장,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회복 탄력성과 그릿이 높은 조직 만들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요, 예방이 처방보다 낫다, 직무 만족도 관리하는 것, 다면 피드백, 리더십 지수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주니어 보드 운영하는 방식, 사내 CIA라고 부릅니다만 사내에 정보가 소통되도록 하는 방식, 이 주제에 대해서 내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간 MBA는요, 조직 스트레스와 번아웃 예방하기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꼭 번아웃과 스트레스만 얘기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면 조직의 멘탈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구성원들이 아웃되지 않고 퇴사해버리지 않고 그냥 조용한 사직 상태로 머물러 있지를 않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된 상태로 조직이 운영될 것이냐 주제를 다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내일 요거 들어드려야겠네요. 네,
1강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저는 뭐 아침에 김경민의 교양 벙커 가인지 캠퍼스가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첫날 조직 스트레스, 번아웃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조직의 경쟁력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회복 탄력성과 그릿에 관련된 이야기에 집중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지 캠퍼스에서 시작하세요. 잘하고 싶을 때 가인지 캠퍼스.